네. 네. 안녕하세요. 출판권 설정계약서, 만화분할 표준계약서 살펴볼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박예란 변호사입니다. 네. 이 개정된 표준계약서 만화 분야가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박예란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꼭 한번 이런 영상을 찍어서 좀 이제 내용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 강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출판계약서는 뻔히 아시죠? 그 작가와 출판사가 출판할 때 쓰는 계약서고요. 이 계약서는 이제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공식적인 입장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도 위원회 계시지만 뭐 그런 건 아니시고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걸 담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렇게 대상 저작물에 관해서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여기 대상 저작물 표시에 어떤 저작물을 쓸 건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작권자는 저작자와 이제 저작권자,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 다 같이 말합니다. 네. 1조. 1조는 계약의 목적이 표준계약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83종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1조는 주로 이제 계약의 목적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뭔지를 쓰고 있는데 출판권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조는 정의인데요. 이 정의는 사실 대체로 저작권법에 있는 내용을 쭉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또 크게 이슈가 되는 계약서는 아니라서 물론 정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그냥 쭉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다 저작권법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여기서 완전원고 개념은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뒤에서 완전원고 인도하면은 네. 또 계속 출판 의무가 그때 생기는 것도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조에 계약 기간이 쓰여 있는데요.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해서 첫 발행일로부터 몇 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쓰는 규정이고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이제 표준계약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계약서들이 자동으로 갱신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항에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그러니까 원칙 종료죠. 2항에 따라서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연장된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출판권자한테 출판권을 설정한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건 저작권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5조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가 출판권 설정 계약에서 이제 도출되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다. 이런 제3자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항 보시면은 계약 기간 중에 출판권자 동의 없이 저작권자가 이 출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출판권자와 저작권자는 출판권 설정 사실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항 보시면 등록할 때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료가 돼 계약 기간 끝났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출판권이 그냥 보통 출판 허락하고 약간 다른 게 출판권 등록을 하면 제3자한테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그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단순 이용 허락 계약을 해도 출판권 설정 계약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출판권자 즉 이제 사업자가 좀 강하게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출판권 등록 말소가 지금 뭐 사실 많이 하진 않는다고요, 이런에서? 네, 맞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안에 기간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말소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됐을 때는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말소를 해야 되는지를 지체 없이나 며칠 이내에 이렇게 약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7조 완전 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아까 앞에 정의 규정에서 완전 원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출판권자한테 원고를 완전 원고로서 인도를 하면 그리고 이 시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함께 이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출판권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이제 초판을 발행하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는 발행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쓰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동의를 얻어서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항은 저작권법에도 있죠? 네, 9개월이었던가?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1항에 보시면 원전 원고 몇월 며칠까지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지키는 사람은 참 별로 못 봤고요. 저도 뭐 한두 달은 수시로 어기는데 그렇다고 뭐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거나 뭐 계약 위반했다고 뭐 뭘 보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계약했으니까 지켜야겠죠. 네. 그렇죠? 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인도시안 동의해서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조 정가 판형 대책 방식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출판사가 결정을 많이 하죠. 작가들은 잘 모르니까. 조항 볼게요. 1항 정가 판형 대책 방식 등은 협의해서 결정한다. 출판권자는 이제 관련 사항을 알려야 된다. 출판권자는 이제 책이 다 팔렸다 그러면 중세, 시기, 수량, 홍보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거 이제 하게 되면 저작권자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뭐 책이 워낙 잘 안 팔려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3항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사전 합의해야 되고 4항 출판물 재고 없을 때 중세를 해야 된다. 다만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그런 뭐 상황 등 고려해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출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약간 왜 이 조항이 필요하냐면 그 저자는 책을 팔아야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책이 다 팔렸는데 혹은 더 팔아야 되는데 출판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항에서 예를 들면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할지 아니면 협의일지 합의일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서면으로 특별히 써 있는 건 정말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사실 협의랑 합의가 저희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관행적으로 협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느냐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고 네. 합의는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협의랑 합의랑 엄청난 차이가 네. 있는 거죠. 사실 협의는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거고 합의는 동의를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조요? 네, 구조의 대가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예전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로 할지 판매 부수로 할지 기타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어떤 계좌로 지급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조항이 이제 이어지긴 네,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룰 거의 뭐 우리나라 스탠다드는 그냥 정가의 10%긴 하죠. 네. 이어지는 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증정용 같은 거는 이제 그 저작권 사용료 인쇄 안 받는다는 거죠. 네. 다만 그게 너무 많이 나눠주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라고. 네. 그래서 사항은 선급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인데 선급금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그 저작권 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이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이고요. 검인지 같은 것도 부착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합의하면 되십니다. 요즘 검인지 붙이는 책 거의 못 봤고요. 이제 이 선급금이 이런 거죠. 계약금이라는 게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책 한 권이 이제 10,000원에 팔릴 경우에 10%로 하면 1,000원이니까 1,000권까지는 그걸 먼저 받은 거고 그 이상 팔려야 이제 인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뭐 연애 전속 계약이라거나 다 비슷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10조 정산. 이게 이번에 이제 표준계약서 바뀌면서 정산이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 측이 이게 희소식인데요. 1항 보시면 그 대가를 줄 때 그 출판물 발행 부수 인쇄 계산 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도 같이 이제 보내야 된다. 보통 이제 메일로 보내죠. 자, 근데 이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한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산서가 안 와요. 돈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물어보면 아니 이번 달은 그 줄 돈이 없어가지고 정산서도 안 주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가 까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줄 돈이 없더라도 정산서는 줘라.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 자 그럼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 왜 내가 보기에는 예스24 판매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그 근거 자료 그게 뭐 입금 내역이 될지 무슨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3항 보시면 발행 부수 인쇄 계산 내역 지급 내역 관련된 장부 및 자료 장부가 뭐 그냥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고 계약 끝난 다음에도 5년까지 보관해라. 그리고
그 뒤에도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라도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소송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소송이라도 검토해야겠다라고 요청하면 그때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정산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되게 원하셨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근거를 제공하고 근데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합의를 거쳐서 열람까지는 하도록 해라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치밀하게 네. 이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런 걸. 11조 비용의 부담 조항인데요.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을 거고 출판권자는 이제 협의에 따라서 이걸 지원할 수 있고요. 이 항에 보시면 출판물 제작비,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조 출판권의 범위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한국어로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는 것만 해당하는 거고 이제 딴 데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거나 뭐 일본에서 출판하거나 이런 거는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저작권자 작가한테 유리한 내용이고요. 네, 13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나오면 이제 작가님들이 눈을 번쩍 뜨시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계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판권자는 명시적으로 출판권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 보시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이건 당연히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면 별도로 부속 합의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나왔죠. 네, 맞아요. 매우 희소식이죠 사실. 네. 예. 원래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표준계약서 네. 만들어졌습니다. 예, 문체부 표준계약서 통틀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돼서 표준계약서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서 네.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전형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내는 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뭐 판권에 대한 거, 영화에 관한 권리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50도 50% 한다 그러면 저는 책으로 정말 뭐 2, 300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판권이 1억에 팔리면서 출판사가 50%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 적어도 출판 계약서 안에 그걸 넣지는 말라는 거죠. 네. 별도로 계약해라. 네. 뭐 같은 날 하더라도 차라리 별도로 계약을 해라. 네. 그래서 작가한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네. 예전에는 내가 출판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좀 맡게 된 거죠. 14조 교정 및 편집. 네. 이거는 뭐 보통 뭐 양쪽 다 같이 하죠. 네.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네. 출판권자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뭐 제 경험상은 뭐 저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뭐 그 상대방이 협력해야 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변사님은 작가로도 하셔가지고 이런 게 되게 뭐. 더 와닿으시고 수시로 하죠.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뭐 안 하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네. 15조 저작 인격권의 존중 이 조항은 사실 뭐 확인적인 규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고 해서 저작권법이 다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그거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념하실 부분은 5항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자가 저작자 창작자가 아니고 저작 재산권자일 경우가 있어요. 양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저작자에게 그 어떻게 쓸지 사실 성명 표시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원 저작자한테까지 그러네요. 허락받게 하려면 너무 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적시에 확인해서 출판권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네. 이걸 보증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네요. 좋은 네. 조항인 것 같습니다. 네네. 16조 저작물의 보증. 이건 뭐 사실 어디나 다 들어가는 조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쓴 책이 베낀 게 아니다 남의 거.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증한다는 거고요.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계약상 권리를 행사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 그리고 이제 그걸 뭐 남한테 누구한테 뭐 저작권 양도했다거나 그런 거 없고 계약 기간 중에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저작물 내용으로 인해서 제3자 등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 침해 손해 끼친 경우는 책임을 지는데 다만 그게 요 16조 2항 다만 보시면 출판사가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작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판권자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17조는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해서 증정을 이제 저작권자에게 일부 할 수 있고 이러한 증정본의 개수는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이게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얼마를 금액으로 주고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보통 뭐 60% 70% 이 정도 이렇게 받아가죠.
원고 반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자료 반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파일로 줬을 때는 그걸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사망자의 책임진다. 사항 뭐 최소한의 자료는 보존할 수 있다. 뭐 아카이브 같은 거요. 이게 뭐 예전에 보면 고우영 선생님 18사략 같은 거 가끔 이제 원고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뭐 소송이 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다 전자로 주고 받으니까 뭐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9조의 출판권 소멸 후에 배포. 출판권이 소멸했지만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몇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미리 다 지급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건 저작권법에도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조 출판권의 성과 존중. 이건 뭐냐면 그 회사가 출판사가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런 거 만들었을 정성들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존중해 준다. 이게 무슨 뭐 법상 권리는 아닙니다만 이게 뭐 판명권이라고 얘기는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 걸 나중에 쓰려고 하면 별도로 동의 받고 허락 받아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조항인데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 배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면은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그걸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또는 제3자에게 출판권자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차이는요. 저작권자는 통지만 하면 되는데 출판권자는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저작권법에도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사실 양쪽 다 동의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출판권 등록을 하면 이제 대항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통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2조 권리 의무 양도 이거는 뭐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동의 없이 이제 계약상 권리 의무 지위 같은 거 양도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2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조항인데요. 당연한 규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이 좀 특이한 점은 3항입니다. 3항에 부속 합의는 계약 내용 이 계약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본 계약을 부속 합의로 너무 많이 변경하는 그런 관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속 합의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취지 때문에 3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정 반대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속 합의서 쓰는 이유는 원계약 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계약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문체부 측에서도 이게 표준계약서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넘어서려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이해할 만한 점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충되는 내용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조금만 네. 특이한 거 말씀드리면 미술 분야도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이제 네. 건축 조형물 표준계약서에는 심지어 네. 모든 어떠한 명목으로 쓰인 계약서로도 본 계약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취지도 네. 그 관행이 있나 봐요. 아. 미술 업계에서 건축 저작물 뭐 만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금액을 낮추는 계약을 다시 하는 그런 관행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야, 어떤 심한데요? 계약으로도 본 계약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표준계약서도 있습니다. 네. 자, 24조 해제 또는 해제. 이건 사실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에 다 들어가는 건데요. 상대방이 계약 위반하면 시정해라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 안에 시정 안 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항은 약간 군더더기 같은 조항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3항은 이제 정말 이상한 완전히 회사가 뭐 망했다거나 이제 뭐 도저히 영업이 안 될 것 같다거나 혹은 5항 보시면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작가가 작품 표절 사회적 무리 같은 거 범죄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뭐 시정하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곧장 해지할 수 있는 걸로. 네, 그래서 3항하고 1항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네, 다 뒤에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그렇죠. 손해배상 의무가 너무 있는 것처럼 하거나 사유가 그쪽에만 있는 사유로 어떤 뭐 면책을 한다거나 더 강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당사자에게 모두 동일한 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들어간 내용이기도 네. 하고요. 성희롱 금지 이것도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만 지금 요즘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성범죄 같은 문제가 되니까 네. 관련 법도 있고요. 네. 비밀 유지. 네.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네. 그 1조 2항 1호 보시면 예전에 이제 작가님들 많이 궁금한 게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근데 이걸 보여주면 문제 삼지 않겠느냐 출판사에서. 근데 그건 사실 그 전에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였고요. 이제 정당 행위라고 해서 여기 오늘 넣습니다. 예, 계약서 특결 또는 검토를 해서 네. 비밀 유지 의무를 주는 변호사 등 전문가한테 보여주는 경우 문제 안 된다. 네. 그리고 네. 3항 개인정보 유의에서 취급해야 된다. 네,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관련돼서 홍보 판매 등을 위해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출판권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명과 초상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초상 공개 안 하고 싶은 분도 있죠. 예, 치매 공동 대응, 치매 적극 같이 대응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술인 고용보험. 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성실히 수행하라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예술인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계약을 할 때는 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원천 공세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예, 예술인 복지에 따라서 이제 네, 다 맞습니다. 일괄에 사고 있고 출판사에서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내용. 네, 네. 분쟁 해결은 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조정을 소송에 앞서 조정 받을 수 있다. 이제 조정 성조건이 조정 이미 조정이라서 근데 네. 둘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예, 맞습니다. 소송은 이제 뭐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라 가지고 네. 적당한 곳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원고피고 다 될 것 네. 같고. 이 관할법원 조항이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가 사용하고 그쵸, 있는 그쵸. 것들 표준계약서라고 불리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을 약관으로 보고 시정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그냥 미리 다 써놓는 경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그렇죠. 하지 있어요. 말라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관할법원 그냥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하고 네. 물론 그러면 이제 합의관할 정할 수 있죠. 합의관할은 진짜 합의해서 정하지 미리 한 곳으로 정해놓고 그걸 그냥 계속 쓰지는 마라. 네.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이것도 약간 이제 특이한데요. 이제 작가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들어간 건데 사업자한테 약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가 이제 내용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간을 보장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뭐 근데 하지만 사업 작가님 봤을 때 뭐 좋다 그러면 뭐 다음 날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보장하라는 거니까 계약서 내용을 네. 하여튼 사업자가 좀 설명해 줘야 되는 네.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항이 네. 의미가 네. 있는데 네. 이게 며칠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런 조항이 원래 없었고 미리 이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을 줘야 된다, 그쵸, 그쵸. 시기를 줘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음. 이걸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계약서 초안 같은 걸 이제 확인한 다음 그러면 그때부터 15일 정도는 보장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5일 시간. 네.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2주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봤습니다. 오랜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